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건강보험, 재산보다는 소득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연금소득이나 각종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 이분들이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30%만 반영되었던 것이 5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소득 3,400만 원까지였는데요. 올해는 연간 소득 2천만 원만 넘으면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되고 보험료도 더욱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또 은퇴를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은퇴를 준비한다면 공적연금보다는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30%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요. 이것을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난해 개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입장에서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첫 번째,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 그러니까 공적연금보다는 개인연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폭탄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2단계 개편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건강보험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요. 자동차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산정할 때 자동차도 포함되는데요. 지금까지 적용했던 자동차 기준 바뀌었습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등록일 기준 몇 년 이상이냐, 몇 cc 이하이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복잡했지만 이제부터는 차값이 4천만 원 이상이다, 이런 분들만 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라 하더라도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 가격, 옵션도 포함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만약 내 차가 4천만 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더 들어가서 4천만 원을 넘겼다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또는 착각해서 실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입니다.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을 넘는데 이 차를 나는 4천만 원 이하로 샀다. 예를 들어서 4,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3천만 원에 샀다. 그러니까 더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요. 시세 가격, 그러니까 4,50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부에 나와 있는 고시인데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 가치율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중고차 사실 때도 시세가 얼마이냐, 그러니까 내가 실제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시세가 얼마이냐를 잘 따져보셔야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내 재산 비중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이런 금융재산,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이런 금융재산을 늘리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융재산을 늘리시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은 좋다.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내 사정, 나의 재산 비중, 사정에 따라서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금융재산을 어떻게 나에게 적절한 비중으로 조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줄일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소득이 줄었다, 내 재산이 줄었다 하시는 분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조정되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이것이 11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재작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 소득이 줄었다, 재산까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재작년 기준으로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나중에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첩이나 또는 메모장에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내용은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7월에 조정 신청하게 되면 6월에 냈던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요. 그렇지만 7월에 신청하지 못했다, 7월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7월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신청을 안 했다, 까먹었다, 에이 모르겠어, 얼마나 차이 나겠어 해서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11월부터 인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반드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 조정 신청 꼭 하셔야 5개월 전에 미리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피부양자를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다. 이분들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 이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연소득 2천만 원이 안 된다, 이것보다 소득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 중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소득이 적은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피부양자, 내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내가 우리 가족 중에 피부양자에 들어가면 혹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닐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피부양자가 된다 해도 이분들에게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자격,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든 기타 연금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이런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60%, 땅은 70%가 적용되는데요. 이번에 바뀐 건보료 개편 재산 과세 표준액은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고, 만약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이하일 때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 사업자 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분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 500만 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정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은 실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 3년 동안 내가 다녔던 이전 직장, 그러니까 퇴사 전 직장의 보험료 수준과 비슷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보통 퇴직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가 다녔던 직장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갑자기 퇴사해서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직장에서 나왔다, 은퇴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 3년 동안 이렇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도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0%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데요. 퇴직하시기 전에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요. 퇴직하기 이전 18개월에 내가 직장가입자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12달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맨 처음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요. 이때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달이 지나게 되면 버스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2달이 지나면 안 된다.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 이때 2달이 지나기 전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한다면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요. 이때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1577에 1000번 전화하셔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 3년 동안 이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은퇴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또는 재취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정규직처럼 근무하지는 않지만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 소속되고 직장 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료가 너무나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급도 적게 받고 일하는 시간도 적지만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보다는 취미삼아 소일거리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정보로서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성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만약 내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재산을 분산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건강보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재산 상황이 다르고 소득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건강보험공단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세하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